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0회 기출문제 1번과 4번을 맡았습니다. 먼저 문제 1번부터 보게 되면은, 일단, 물음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문제는 정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2018년 10월 22일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제 과연 이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이제 날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기산일을 잘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쟁점으로 보이고요. 2번은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에 과연 A 시장의 개별 공시지가 정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는데 이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 시장의 그 공시지가의 A 시장의 개별 공시지가 정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으면 그거에 이제 의해서 부과된 부담금은 위법한 것이더라도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제대로 적용해서 나중에 그 개별 공시지가를 당초 공시지가랑 동일하게 상정해서 다 부과하면, 자꾸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갑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하자는 치유됐냐? 결국은 이제 이건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하자가 치유가 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물음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돼서 묻는 질문이다 보니 저는 개별 공시지가의 의의 및 취지를 써줬고요. 부동산 공시법 10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법적 성질에 대해서 써주었습니다. 법적 성질에 대해서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써준 내용은 소송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으니 취소 소송의 의의 및 요건을 써주고, 여기서 정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갑이 소송이 적법한 것이냐니까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을 사안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외운 대로 대소원정 기간비대로 대상 적격 판단, 원고 적격, 그리고 제소기간 판단. 사실 이제 뭐 이 밖에도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대상 적격이라든가 이제 원고 적격이 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게 되면은 제소 기간, 여기 이제 날짜도 나와 있지만 2018년 10월 22일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 제소 기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이제 가능한 것인지 이제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이 물음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직권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권 정정과 관련된 거는 부동산 공시법 12조니까 이 내용을 써주고, 이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소급표. 소급표가 됐을 경우에는 공시 기준일에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 내용을 가볍게 써주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사안의 경우를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20조 내용을 이제 좀 옮겨 쓰게 되면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제 제소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쓰면 2018년 6월 28일로 공시지가가 소급하게 돼서 효력이 발생되니까 취소 소송 제기일인 2018년 10월 28일은 결국은 제소 기간이 경과한 날짜가 돼서 제소기간 불충분으로 각하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물음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A 시장의 개별 공시지가 정정 처분이 위법한 것이냐. 왜냐하면 이 신청 기간이 도과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그 개별 공시지가 정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을 가볍게 드렸었고, 그 부동산 공시법 12조에 나와 있는 이제 직권 정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직권 정정에는 사유가 이제 필요한데 그 사유가 시행령 23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공시 절차의 미이행 혹은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잘못 조사한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토지 가격 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먼저 내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을 포섭을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기간 및 정정 사유를 과연 이것이 이제 충족을 했는지 보게 되면은, 일단 이의 신청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조금 언급을 해 주시고요. 이게 자꾸 사진이 옆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공시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지금 현 날짜인 2018년 날짜 8월 10일에는 이의를 신청하였으니까 이제 이러한 이의 신청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나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2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가격 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있으면 개별 공시지가 정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써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언급한 부분은 개별 공시지가 정정 처분이 그럼 과연 위법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다뤄주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의 신청 기간은 도과하였으나 토지 가격 비준표 적용 오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니까 이에 해당해서 개별 공시지가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즉 갑 주장의 타당성은 결여가 된다. 왜냐하면 정정 처분이 타당한다고 보게 되면 갑이 제기한 A시장의 개별 공시지가 정정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그 갑의 주장의 타당성은 결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제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용상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거다 보니 하자의 치유의 의미 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써주고, 그러면 과연 하자의 치유는 인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치유가 가능하다 아니다, 뭐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라는 내용을 써줬지만 판례에서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써주고, 그러면 과연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인데 하자를 치유할 때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분량이 있으니까 이게 15점 분량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써주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상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 답안에서 다시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 이제 하자의 치유 인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뭐 물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 배점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 치유의 인정 시기는 소송 제기 전, 쟁송 제기 전, 소송 종결 시 등의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쟁송 제기 이전까지 할 것을 이제 판시하였다라고 이제 답안을 써줬고요. 그래서 이제 하자 치유의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치유되면 처음부터 적법한 행정 행위가 발령된 것처럼 소급해서 발생한다 해서 소급효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이제 토지 가격 비준표 적용 오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오류가 있는 것은 분명했고, 근데 이제 이게 중대 명백설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이나 일반인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명백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취소 사유의 하자이다라고 해서 이제 답을 써줬고, 그다음 판례가 토지 가격 비준표 적용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 내용상 하자로 판시하였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고, 소결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제 소결에서는 조금 더 사례에 있는 내용으로 그 결론을 내는 것에 좀 쟁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뭐 A 시장이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대로 A 시장이 향후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제대로 적용하여 정정한 개별 공시 지가의 하자는 내용상 하자이다. 그래서 하자 치유가 불가능할 거고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하자는 위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하자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사례 해결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한 거니까 뭐 굳이 언급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게 그 협의제도와 관련해서 협의가 수용 재결 신청 전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 그리고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의 법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이 물음에 집중해서 충실하게 푼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는 목차는 협의가 수용 재결 전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를 잡아줬고 그 다음 협의 성립 확인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다음 목차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목차 그리고 배점에 맞게 배점이 10점이니까 이제 약 두 페이지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맞게끔 작성을 해야 돼서 최대한 논점의 정리는 조금 짧게 썼고 이제 그 필요적 절차인지 협의가 이제 과연 진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협의의 개념 및 법적 성질에 대해서 어, 토지보상법 16조와 26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은 그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덧붙여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문제에서 물어봤던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인정 이전에 하는 협의, 그 법 16조에 나와 있는 그 협의는 임의적 절차이나 사업 인정 후 하는 협의 법 26조는 필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토지보상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 번은 협의는 이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의 성립의 확인 법적 효과인데 사실 이 그 내용은 이미 이제 뭐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도 많이 학습이 어느 정도 다들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법적 성질은 법 26조에 따라서 협의 성립 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 동의를 받아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써주고 이제 이것에 대한 법적 효과는 재결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원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좀 법적 성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법적 효과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법적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재결료, 차단료, 불가변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배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긴 설명을 쓰기에는 조금 어, 좀 시간이나 뭐 아니면 분량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써주시고 결에는 앞서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을 가볍게 정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제 토지보상법상 협의제도는 최소 침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이 협의 성립 확인 시에는 재결로 간주가 돼서 차단료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이게 이제 재결로는 간주가 되지만 불복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불복을 제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이게 지금 입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내용을 좀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불복은 토지보상법 제83조나 제85조를 통해서 다툴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10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렇게 막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함축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느냐 라는 거고 이제 이 정도 답안을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